네, 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화재 안전 의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부 김수강 기자와 함께 여전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새해 첫날에 목욕탕을 갔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목욕탕을 좀 가기가 어렵다. 아무래도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이런 내용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천 예. 참사 이후 목욕탕 가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제천 참사 당시 사망자 29명 가운데 20명이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경찰 조사 결과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목욕 바구니를 보관하는 철제 선반이 설치돼 있어 사실상 비상구가 막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등의 탈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게 좀 일반적인 겁니까? 제천 스포츠센터의 경우 사고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전에 소방안전점검업체의 점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점검업체 직원이 모두 남자였던 탓에 2층 여성 사우나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를 점검하지 않고 직원들 얘기만 듣는 데에 그쳤기 때문에 당시 막혀있던 비상구가 문제시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천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 전체 목욕탕과 찜질방 30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네. 불시에 점검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120곳에서 모두 33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서울 시내 목욕탕 3곳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특히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 통로에 장애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심지어 합판을 설치해 비상구가 막혀 있어 아예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가는 피난 통로가 칸막이로 막혀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합판이나 칸막이로 막혀 있다라고 하면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실내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 상황 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또 적발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네, 비상구 문이 열리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안쪽으로 당겨서 여는 저렇게, 비상구는 예. 위법입니다. 대피 방향, 그러니까 건물 바깥 방향으로 밀어서 열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하는데요. 네. 불이 나서 한꺼번에 많은 수의 대피 인원이 몰리게 되면 문을 당겨서 여는 것이 힘들어질 수 그렇죠. 있고 자칫하면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아찔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외에도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되는데요. 특히 목욕탕이나 찜질방의 경우 탈의실과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실내가 구획되어 있어 내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차게 되면 피난 통로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피난구 유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예. 스프링클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닐로 스프링클러를 쌓아놓으면 사실상 아무 쓸모가 작동이 없겠죠. 안 되겠네요, 실제로. 네. 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고요. 그리고 비상구로 연결되는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곳도 있었습니다. 방화문은 1시간 이상 화재를 막는 성능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또 소화전 앞에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어 사실상 소화전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참사를 겪고도 아직까지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위법 사항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앞서 모두 120곳에서 33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20곳 가운데 4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명령 등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적발 후 통상 2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 다시 문제된 부분이 개선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문제겠지만 어제 그제 또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 설날에 또 새해맞이를 이제 보러 간 사람들이 소방관 앞에 그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이런 시민 의식도 좀 따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천 참사 당시에도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차 진입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게 당시 소방당국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훼손하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10,000명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말씀하신 대로 해돋이를 보기 위해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몰려들었던 차량 일부가 근처 119 안전센터 앞에 불법 주차하면서 긴급 차량 출동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져 청원 신청이 다시 한번 급물살을 탔습니다. 제천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이 있다는 사실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어떤 소방 활동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떤 해결법이 있습니까? 사실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방활동에 따른 차량 훼손이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소방관의 형사상 책임은 줄거나 면책됩니다. 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손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기준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주차된 차량을 치우거나 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제천이 위치한 충북을 포함해 7개 시도에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도로를 가다 보면 소방차가 오고 있는데 비켜주지 않는 차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이제 최대 10배가 부과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달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화재 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운전하다가 출동 중인 소방차와 마주치면 양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해에는 시민의식과 함께 또 화재 예방 의식까지 좀 자리를 잡아서 아무쪼록 큰 피해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